그 프레임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건요, 그 사람의 행동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상욱님, 지금 류님 들어오셨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는 제가 얘기했지만 3 자의 기관에서 너의 가치는 C 등급, B 등급, A 등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사람들한테마다 어떤 여자들에게마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그죠? 어떤 내가 되게 예쁜 여자들에게는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어떤 내가 되게 좀 얘는 좀 별로야, 외모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막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내가 행동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그만한 가치도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구본 형님이 이제 아직 수업을 잘 안 들으셨지만 수업을 쭉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좀 더 편하게 대하고 어떻게 여자를 좀 편하게, 남자를 편하게 대해서 고백까지 이끌어낼 것인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딱 참고로 딱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해 드리고 좀 진행을 해 드리자면, 연애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연애에 대해서 좀 판타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의 한 파트인데, 너무 여자를 판타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좀 '이거는 인간관계랑은 전혀 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쪼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처럼 '내 감정만 다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좀 판타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연애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남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래요. 그 제가 한 10년 동안 상담을 해 드린 분들이, 상담은 거의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실제로는 10명 상담을 받으면 한 7-8 명이 여자예요. 예.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좀 많고, 예, 10명 수업을 들으시면 한 3명 수업을 듣는 여자분들이 3명 수업을 듣는다.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여자가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여자도 수업 많이 듣습니다. 예. 일단 우리 미르코의 연애법에 대해서 먼저, 스타터나 이제 지금 우리가 수업에 들을 이제 프레임 수업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절대 여성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예, 작업을 할 때. 제가 이거 방송을 할 때 특정 남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에게만 수업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수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애라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지도 않지만 편향적으로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예. 첫 번째, 절대 여성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남성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답니다. 예. 비위를 맞춘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비위를 맞춘다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비위를 맞추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서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조심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좋아하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나에게 싫은 감정을 느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노력을 하는 행동이 되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이 돼 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좀 쉬워요.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상욱님이나 류님의 감정에 비위를 맞춰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예, 상욱님이 남자겠죠? 근데 어떤 남자가 상욱님의 감정에 조심스럽게 맞춰 가지고 막 눈치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그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자도 그렇죠. 똑같죠. 예. 해 드린 것처럼 프레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의 가치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여자가 없더라도 이 여자를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들어요. 예.
지금 당장 내가 이 여자가 막 쫓아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지금 바로 내가 이렇게 확 휘어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이 애가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떠나는 상황이 돼야 그때서야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블로그에 보면은 어머니 밥상에 대한 비유를 든 글이 있어요. 예. 어머니 밥상에 대한 글을 읽어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짧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매일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류님한테 "아 얘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우리 아들들 밥 챙겨 주기 위해서 우리 딸들 밥 챙겨 주기 위해서 1 시간씩 일찍 일어나 가지고 건강 챙겨 주려고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막 쫓아다니면서 "야 너 밥 먹어."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을 갖다가 이게 밥을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거는 되게 좋은 행동이죠. 예. 굉장히 좋은 행동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정말 이거 고마운 행동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고맙게 행동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예. 연애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도 그래요. 연애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면요. 연애도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엄마가 맨날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챙겨 가지고 건강 챙겨 주려고 해서 굉장히 고마운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요? "아 귀찮아 안 먹어." 밥상 반찬 투정하고 뭐 이렇게 "아 나 바빠 지금. 아 나 일 있어. 나 빨리 학교 늦었어. 가 봐야 돼." 막 그러면서 뛰어가고 그죠? 예. 엄마한테 안 먹는다고 막 그러고 응?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행동이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도덕적으로 아주 쓰레기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인간은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심리, 동물의 심리는요. 그걸 당연히 고마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심리는 딱 이렇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간단한 원리예요. 예. 너무 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가 나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나를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대접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때 언제 우리가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언제 소중해지죠? 더 이상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예. 여러분들에게 그 서비스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뭐 직장 잡아 가지고 멀리 지방으로 떠난다든가 아니면 서울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멀리 떠나게 되면요. 그때서야 이제 소중함을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서비스의 가치는 무한대로 높아지죠. 예. 더 이상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서비스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예. 똑같죠? 이게 남녀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지금 얘기했지만 어떤 여자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높은 가치라고 보지 않고요. 예. 그 서비스가 계속 될 거라고 그냥 착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장 그 여자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남자를 당장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언제 생각해요? 그 여자가 떠나가거나 나를 쫓아다니던 남자가 나를 떠나거나 그렇죠.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행동 태도, 프레임을 보였을 때 '아 내가 뭐 착각했나? 그 여자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그 남자 참 괜찮은 남자였는데 내가 놓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딱 붙잡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릴 때 어때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 드릴 때 그러니까 제가 10년 가까이 상담을 해 드렸는데 상담한 케이스 대부분 언제 와요 저한테? 잘 지낼 때 안 오죠. 예. 잘 지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예.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을 선포했을 때부터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서비스가 이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이죠. 예.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 드린 게 절대 여성의 비위, 남성의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비위를 맞추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그만한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내가 왜 그 사람 여러분을 살을 깨야 된다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예. 예 날 좋아하고 있고 쫓아다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맨날 나한테 "어 잘 지냈어? 뭐 해?" 맨날 이러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이랑 내가 왜 잘 지 뭐 그럼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예. 뻔하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요. 연애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